안녕하세요. 인디자인 이번 시간에는요. 내가 원하는 용도별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 옵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새로운 문서는 열어봤었죠. 그런데 옵션 무시하고 그냥 열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옵션 창에 보시면은 의도라는 게 있죠. 자, 의도를 열어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서를 어떤 용도로 작성을 할 것인지 먼저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인쇄와 웹과 디지털 출판용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전에는요. 인쇄와 웹만 있었고요. 디지털 출판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요. 하나를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페이지 크기 눌러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다른 페이지 크기를 선택을 쭉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40, 480, 800에 600 이런 사이즈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것은 웹용에 대한 특징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 사이즈로 이렇게 나타나 있었는데 두 가지가 인쇄를 선택을 해도 어차피 페이지 크기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요. 버전이 올라가고 디지털 출판이 추가가 되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만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의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인디자인을요. 인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인쇄용으로 펼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쇄용은 맨 마지막에 살펴볼게요. 웹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가요. 다 각자 픽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요. 폭, 높이가 px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px가 픽셀이라는 표현입니다. 픽셀이라는 것은요. 화면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자세히 가까이 들여다보시면요. 눈은 좀 아프겠지만 이렇게 픽셀들, 작은 사각형들이 나타납니다. 점자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 점들이 모여서 이미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사각형을 크게 그렸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나중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포토샵 이미지를 열어서 확대를 아주 무한정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픽셀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작은 픽셀들이 모여서 이미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픽셀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로는 600픽셀이고요. 세로는 300픽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0개의 점과 300개의 점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디지털 출판은 역시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폭 사이즈가 1024에 768픽셀 이렇게 나타나 있죠. 페이지 크기는요. 아이패드에 사용할 건지 아이폰에 사용할 건지 용도별로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열어줄 수가 있고요. 인쇄용은요. 다릅니다. 밀리미터로 되어 있네요. 폭 밀리미터. 네, 요거를요. 꼭 밀리미터를 사용하지 않고요. 센티미터, 인치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밀리미터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위 방식이죠. 페이지 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시면은요. 가장 흔하게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용지, A4 용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용지를 선택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센치, 다, 밀리미터로 바뀌게 되죠. 밀리미터가 다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명암 사이즈, 이렇게 명암 사이즈도 각각 바뀌게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지가 않네요. 제가 위로 조금 올리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용자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눌러주시면은요. 여기에다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사용자 정의 페이지 크기. 자, 이렇게 하고요. 폭은 얼마로 할까요? 200으로 하고요. 높이는요. 한 25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가로, 세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는 세로로 출판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가로로 출판이 되는 거죠. 가로로 출판이 되는데 여기서 사람이 옆으로 있으니까 용지를 돌려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길게 이렇게 출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세로로 출판되는 쪽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랬더니 사용자 정의 페이지 크기 이렇게 나타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위쪽에 역시 사용자 정의 페이지 크기가 나타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서 또 편집을 하고 싶어요. A4 용지로 바꿨는데 저는 조금 낮췄으면 좋겠어요. 270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다가 A4로 다시 왔습니다.
297로 다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사용자적인 페이지 크기로 저장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그냥 열어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방향이요. 이렇게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요거는 가로 방향으로 인쇄물을 출력을 할지 세로 방향으로 출력을 할지 선택을 하는 거고요.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기본적으로 뭐 명함이나 포스터 제작이나 전단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한 페이지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뭐 브러셔나 아니면은 작은 소책자나 이런 것들은 한 페이지가 아니고 여러 페이지로 인쇄를 하겠죠. 처음부터 여러 페이지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숫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만 드릴게요. 페이지 시작 번호를 지정을 또 역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페이지 시작 번호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할 수가 있겠지만 페이지 시작 번호는요. 다른 책자에 이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챕터별로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제일 처음에 1페이지부터 꼭 나오지 않고 중간 페이지부터 나오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 숫자를 바꿔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A4 사이즈로 해서 여기까지만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페이지 수를 여러 페이지를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10페이지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백 및 단으로 들어가서 여백 설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백 설정에는요. 미리 보기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여백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모양이 약간 달라지게 편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 페이지는 실제 실습하시면서는 꼭 보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작업하면서 쭉 봐야 될 문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게 관찰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설명할 때 쭉 이해만 하시면서 설명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일단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확인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요. 이게 페이지거든요.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지금 제작이 된 거예요. 자, 페이지 숫자는 1번부터 2, 3, 4, 5페이지 이렇게 쭉 나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새로운 문서를 하나를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옵션을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번에는요. 페이지 수를 똑같이 10페이지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페이지 마주보기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마주보기는 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페이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두 가지가 틀려요. 자, 처음에 만들었던 페이지는요. 1페이지, 2페이지와 3페이지가 서로 마주보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요. 마주보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가 그냥 낱장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페이지 마주보기라는 게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우리가 책자를 만들 때요. 바인딩을 해서 바인딩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아래 보시면은요. 바인딩을 해서 왼쪽 오른쪽이 있죠.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묶어주는 처리를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인딩 처리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바인딩 처리를 하게 되면 무조건 페이지가 마주보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페이지가 마주보게 만들어지는데 그 용도를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자,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요. 방향은 살펴봤었죠.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 바인딩과 오른쪽 바인딩이 있습니다. 뭐 책을 넘겨보는데 굳이 내용을 왼쪽에서 넘겨보거나 오른쪽에서 넘겨보거나 어차피 순서만 쭉 이루어져 있으면 되는데 무슨 상관일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 수가 있겠지만 생각해보시면은요. 책자를 작업합니다. 여기에 내용이 들어있죠. 바인딩을 하려면은요. 오른쪽을 묶어주거나 왼쪽을 묶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왼쪽에 내용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그럼 왼쪽을 묶어주기가 어렵겠죠. 오른쪽에 내용이 치우쳐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바인딩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바인딩을 미리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위에 기본 텍스트 프레임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텍스트 나갈 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여백 및 단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레이아웃 격자 대화 상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격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격자는요.
영문 버전이 아닌 한글 버전으로 사용을 하셔야 조금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격자에 관해서는 나중에 격자 부분에 들어가서 설명이 가기 때문에 이 격자는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편집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텍스트 편집 부분 들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백 및 단어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위쪽에 보시면은요, 옵션 확장이라는 게 있죠. 옵션을 한번 확장을 해보도록 하죠. 옵션 확장 그랬더니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은요, 돌연 및 슬러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돌연 및 슬러그 인쇄를 하지 않은 분들은 아주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먼저 돌연과 슬러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쇄 용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쇄를 한 다음엔 뭘 하죠? 재단을 하게 되죠. 자, 인쇄를 해서 재단을 했어요. 그런데 기계로 재단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오차 범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용을 쭉 작성을 했는데요. 자르기를 자 여기에 쭉 맞춰서 자르지 못하고요. 살짝 비껴서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분명히 인쇄된 내용이 나오거나 바탕이 나오거나 하는데 여기에 흰색 영역이 들어가겠죠. 그냥 일반 종이의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자를 때요. 안쪽으로 잘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잘라졌어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텍스트가 이 바깥쪽까지 쭉 써 있다면 이 바깥쪽까지 쭉 텍스트가 있어서 잘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여백이 아니고요. 최종 재단을 했을 때 그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여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을 바로 돌연이라고 합니다. 그 영역이 돌연이고요. 슬러그 같은 경우에는요. 잘못 잘려질까봐 영역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영역을, 빈 영역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인쇄할 때는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인쇄를 할 때는 나타나지만 재단할 때 잘려지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이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이 인쇄물에 대한 설명이나 제작자나 그런 것들. 색상 정보나 날짜 이런 것들 그 제작하는 사람이 기록을 해둬서 참고하고 싶은 내용들을 적어놓는 공간입니다. 그게 바로 슬러그예요. 그래서 슬러그는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연 같은 경우에는요. 꼭 필요한 영역이겠죠. 그래서 위쪽, 아래쪽, 안쪽, 바깥쪽 위쪽, 아래쪽, 안쪽, 바깥쪽은 뭘까요? 자,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요. 안쪽, 바깥쪽이라는 생소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인딩 처리를 했을 때 안쪽으로는 얼만큼 바깥쪽으로는 얼만큼 이 처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기본으로 놓아두고 여백 및 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백 및 단으로 들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도요. 위쪽, 아래쪽, 안쪽, 바깥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풀어주시면 각각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각각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위아래를 서로 맞춰주고요. 안쪽, 바깥쪽을 서로 안쪽을 조금 더 여백을 많이 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작성을 할 때 링크 풀어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0mm라는 것은 2cm라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책자 만들 때 또는 전단지 만들 때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백을 조금 더 줄이는 경우가 있죠. 여백을 그렇게 많이 공간을 남기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자 같은 경우에는 여백을 좀 많이 남기고 작업을 하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책 사이즈에 비례해서. 그리고 그 책 특성을 잘 생각을 하면서 여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열이 나왔습니다. 열 개수가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백 및 단으로 무작정 들어가서요. 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쇄 매체를 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잡지나 신문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여기 한 면이 신문면 자체가 상당히 크죠. 그 한 면의 전체가 가로로 쭉 글이 돼서 아래로 쭉 연결되진 않죠. 자, 이렇게 세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쭉 글이 세로로 들어가요. 중간중간에 사진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열이라고 합니다. 또는 단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나눠지는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열 개수 2개 그랬더니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었습니다. 3개 그랬더니 3줄로 쭉 나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격은요. 이 열과 두 번째 열 사이의 간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간격을 계속해서 높여주게 되면 이 열과 열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겠죠.
좁혀주게 되면은요, 여기 간격도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격을 너무 좁게 되면은요, 너무 답답해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격은 저는 기본으로 놓아두도록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것도 이 용지 사이즈에 따라서 간격을 얼마만큼 벌려줄 것인지 이런 것들 잘 선택을 하셔야죠. 자, 쓰기 방향은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요,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세로로. 자, 가로줄 쓰기는요, 그냥 가로로 쭉 써 내려가니까 가로로 쭉 써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고요. 세로줄 쓰기는요, 세로줄 쓰기에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로줄 쓰기를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쭉 한 줄로 연결이 돼서 어차피 단 나누나 마나 똑같겠죠. 그래서 세로줄 쓰기에서는 이렇게 단이 나뉘게 됩니다. 세로로 쭉 이동하고요. 아래쪽으로 또 세로로 쭉 이동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동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열 개수를 나눠서 편집을 역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열 개수를 나눴다고 해서 꼭 열 개수대로만 편집을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걸로 삽입을 해서 빈 공간이나 이런 걸 삽입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넣어서 편집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냥 편집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 개수를 나눠 놓는 거예요. 일단 확인 버튼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역시 하나를 더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용도의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물론 다 A4 사이즈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같은 A4 사이즈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이 나왔어요. 자, 이게 그냥 끝이 아니죠. 그 안에서 옵션을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또 용도의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프로그램과 이 인쇄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좀 둔 거겠죠. 네, 이렇게 만드셨으면 저장을 해야죠. 파일에 들어가시면은요, 저장이 있습니다. 저장이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요, 무조건 저장하는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다가 페이지 저장 한번 해볼게요. 02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02. 자, 파일 형식은요, 인디자인 CS6 문서, 템플릿, 자, 그 다음에 낮춰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템플릿은요, 우리가 이 모양을 어떤 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 모양을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템플릿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다른 곳에서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CS6 문서 했더니 확장자가 INDD로 해서 저장이 되고요. 저장했습니다.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게 뜨고요. 대화 상자가 뜨고요. 한번 저장했던 문서죠. 저장했던 문서를 그냥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작업한 것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저장 단추를 제가 열기 위해서 저장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대화 상자 뜨지 않고요. 그냥 저장이 됩니다. 원래 있던 이름 위에 그냥 덮어 씌워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구분해서 사용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던 파일에 대해서는 다른 이름으로 내가 저장을 해서 두 개의 동일한 파일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초 틀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편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저장을 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한 가지는 다른 방향으로 편집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서 새로 여는 여러 가지 방법 하고요.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